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대변기 응징언론 서울예술가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그 반대에 맨 앞에 서 있던 전 국회의원 유원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4대강이 왜 시작됐는지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대강 그 반대하시느라고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결국 의원직 사표까지 던지셨죠. 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그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16대 대선이었습니까? 16대 예. 대선에서 이제 그 공약이 4대강 대운하였습니다. 이제 대운하는 청계천의 이제 변종이죠. 청계천 사업에. 그래서 청계천 사업에서 성공을 하니까 대운하로 이제 변종된 거죠. 그런데 대운하 사업이라는 게 단순한 생각에서 제안된 겁니다. 유우익이라는 그 교수 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토목을 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발표했던 게 바로 이제 대운하 사업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제 정말 강우병 파동이죠.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100만 촛불 집회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겸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반대가 아주 그 극심한 격렬한 4대강 대운하 사업을 이제 포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결국은 4대강 사업은 어떤 치수를 위한 게 아니고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4대강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운하나 다른 그 운하가 자체가 사실 토목공사입니다. 치수 사업이 아니에요. 물류를 옮기기 위한 수단이 운하이죠. 운하가 무슨 물은 깨끗하게 하고 또 뭐 재해를 방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운하 자체가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경강부회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 대운하 사업 같은 것들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들 했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1900년대, 1800년대 이때는 사실은 육상 운송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산과 들을 지나야 되는 그때는 사실 그 어떤 자동차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배로 이제 이송해야 되니까 이제 강 줄기를 따라서 이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물류 이송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 때는 배로 전부 다 이송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동 수단이 운하였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발달하고 또 물류가 이제 육로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운하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진 배경이 네.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토목 그 건설업자들을 위한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진 과정에서 이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을 만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거기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 그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추진 과정에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이다. 먼저 이제 그 아라뱃길이라고 얘기하는 경인운하 사업을 먼저 2조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수장공사의 그 비용으로 2조 원을 한 거죠. 원래는 그게 경인운하 자체는 그 신곡천 그러니까 배수로였습니다. 이제 홍수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 배수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라뱃길이라고 그래서 그 운하를 만든 겁니다. 운하 전신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시행되는 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맑은 물. 지금 말해서 두 번째는 이제 물 확보, 물자원 확보. 세 번째가
이제 문학부는 가뭄국곡이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재해 예방, 수해 예방. 뭐 기타의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제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얘기하는 건 점차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그 진행되면서 예산 확보 때 야당들은 반대를 다 그 당시 했죠. 예. 그 당시는 이제 여당이 이제 박근혜 그 지금 503번 구속 중인 박근혜 씨가 지금 그 뭐 당시 당 대표였고 그 당내에서 지금 주도 세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 당시 국회에 대응을 해왔습니까? 박근혜 쪽은 뭐 사대강 사업에서는 강렬한 찬성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지방 그 수도 이전 그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행정수도 또 이제 복합도시 행정복합도시 문제에서는 그 강렬하게 반대하던 이명박 정부에 이제 맞섰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죠. 아, 지금 그 날치기 예산 날치기를 했던 장본인이 홍준표가 대표였을 시기죠. 홍준표가 당시 당 대표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 그 예산 확보 때 그 반대를 하니까 날치기를 했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주역이 홍준표. 요즘에 홍준표 그 사람은 4대강이 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원인이 있는 거군요. 그 점도 있지만 홍준표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죠. 이걸 좀 더 이렇게 제가 가진 감정으로 제가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무식한 얘기죠. 홍준표의 무식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홍준표는 결국 그 어떤 환경 쪽에도 무식하다. 우리 의원은 환경운동가로서 국회에 들어가신 분인데, 네. 환경운동가로서 홍준표를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 미래나 또 국가 사업에 대한 아주 그 무식한 사람이죠. 그 사람 국회에서 저 옆에서 봤죠. 봤는데 한 번은 국회에 뭐 6개월 만에 한 번 나와봤어요. 뭐 상임위에 그때 정무위원회였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그걸 이제 질의를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님 그건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사안인데요.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뭣도 모르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탁 박차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홍준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뭐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홍준표는 어떤 그 리더로서나 지도자로서 네, 자격을 갖추지 그래.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이제 그 홍준표 저기 아주 그 호용호재하던 검사 출신 그 우리가 보원 선생이라고 안상수 대표 이 사람들이 이제 날치기 했던 장본인들이죠. 그 당시 그 예산 날치기 할 때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금 예산 날치기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내내 있었습니다. 내내.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옥새파동이라서 막 몸으로 밧줄도 묶고 또 막 그냥 저희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뭐 제가 단상까지 튀어 올라가 버린 적도 날아다닌 것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워낙 화가 난 강기갑 대표 그냥 그 위에 쿵쿵 뛰는 공중부양이라고. 공중부양이었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니까 탁자에서 팍팍 뛰었던 거예요. 아유 어느 국민이 그 저기 그 이만 예산 심의권 이걸 박탈해서 정부 마음대로 해버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게 공중부양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강기갑 선생 공중부양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우리 의원님도 공중부양 좀 하셨다면서요? 저는 공중부양이 아니고 그냥 높이뛰기를 했죠. 그러니까 밑에 그 의장석을 밑에서 그냥 치워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때 의장은 누구 있었어요? 그때 의장이 김영호.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날치게 되고 추진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공사에 바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좀 재밌는 일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재밌는 일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장공사에 8조 원, 그리고 22조 원 이제 비용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 사계절 평가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실시 과정이. 그럼 모두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문화재라든가. 이제 그 강에는 역사예요. 강은 인류가 흘러오는 역사들이에요. 강 주변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암 문명이라든가 겐지스강 문명이라든가 또 유럽의 어떤 문명이라든가 문명이 흘러오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그 어떤 문화들이 있다 보면 또 문화재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게 강에 그 유적들을 전부 조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한 거죠. 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첫째.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세상에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는, 설계도가 없는 공사를 했어요. 4대 공사가 처음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얘들이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이다. 응급 어떤 공사죠. 아니, 그때 홍수가 온 것도 아니고, 재난이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패스트 트랙, 응급 복구 공사를 하는 거예요. 사대강을 이제 팔 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자연들을 다 훼손했잖아요. 예, 예.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몸으로 막으셨는데 예, 예. 그 볼을 만드는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이제 뭐 참 기가 막힌데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승인은 물론 도면이 없는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 과정에 후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공사하고 설계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 이제 그 성공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과정. 즉 말해서 민간인들도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 도면 없는 공사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설계가 승인이 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4대강 공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게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을 계속 저질렀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 그런 불법 정도 짚어서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위법성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따라야죠. 이제 그래서요 그 보를 만들려고 그 파헤치는 과정. 예.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정에 이제 그 제 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온전케 하겠다고 사정을 사버렸는데 철새 도래지를 파헤쳐요. 그 저기 낙동강에. 그게 4대강 공사를 거기다 포를 만들면서 파헤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정에 아니 포를 만든 게 좋은데 왜 강바닥은 다 그렇게 다 파내버립니까? 완전히 강바닥을 마치 그냥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4대강은요 4당 있는 강바닥 자체를 전체를 다 걷어내버린 사업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걸? 그러니까 운하 만들려고 그런다고 봐야죠. 편종으로. 운하를 예, 운하. 또 거기다가 뭐 관광을 한다는 물놀이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물놀이는 장소만 좀 깊이 파면 되는데 모조리 전체적으로 뭐 그때 6m인가 뭐 이렇게 파버렸죠. 보호 수심이 이제 보호 높이가 6m. 그런 진행 과정, 예. 과정 지금 계속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제 그 과정이 참 아주 그 좀 이해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의 상식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 게 이게 그 4대강 보호 주변은 아예 사람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아유, 국회의원 공격 많이 당했죠. 걔들한테 폭행당하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국회에서. 저하고 홍희덕 의원님하고. 가는데 한마보에서 이제 헬멧 쓰고 안전모로 갔는데 중간쯤 상당히 그 현장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공사인분들이 1년형들 딱 쓰더니 저희를 못 들어가게 막고 막 그냥 저희를 멱살 잡고 막 강 중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 국회의원 막은 거예요. 막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멱살 잡고 흔드니까 저도 딱이 한 대 때렸죠. 그걸로 전과자 냈습니다. 저도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벌금 100만. 근데 그 사람들도 처벌 받았나? 아 제가 지금 그 사람들 뭐하러 신고합니까? 그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거 말고도 공사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뭐 이포보도 저하고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예, 좀 저기 16개 보를 다 갔죠. 그것도 한 4번 정도는 돌았죠. 근데 어떤 그 국회의원의 어떤 국정을 감시하는 그것도 인정을 이명박 정부는 안 했다는 거죠. 무시하고. 2008년도에 그 촛불이라도 했으니까 좀 이명박이 좀 더 무서워했을까요? 그거조차 없었으면 그렇죠. 더 아마 더 악랄해졌어요. 악랄해졌을 거예요. 나중에는 촛불 이후에 데뷔하고 악랄해지고 용산 사태 같은 게 난 거 아닙니까? 용산 참사나 쌍용자동차 사태나 이런 게 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옥죄고 겁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 뒤에 이제 미디어고. 그 진행 보호 공사. 또 자전거 도로도 열심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들이 있죠. 저 이제 첫째 보. 이제 그 보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국제 그 기준에서 딱 적합한 댐인데 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것도 국민을 속인 거네. 예, 그 뭐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그거. 국민 기만 사기로서는 타의 초정을 불어오는 게 이 명방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한 게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를 사실 뭐 다니지도 않는 거 후미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저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4대강 사업공사장이 하니까 그 4대강 그 둔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유실수를 심었어요. 근데 복숭아나무, 무슨 배나무, 사과나무, 뭐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산해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그러니까 수생식물이 자랄 곳에다가 육상식물을 해놓으니까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준비가 됐다면 수정 선택도 제대로 됐겠죠. 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한 건데 그냥 그 돈 막 쓰는 그 자체로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토목공사로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것뿐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처음 말해서 그 이제 어도라고 만들었는데요. 거기가 올라갈 수가 물이 없는 어도가요. 저도 4대강 가끔 가보면 이제 보호를 해놓고 어도라고 해놔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물고기가 올라가야 돼. 어도에 고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소수력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수력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해서 하겠다는 그 뭐 소수력 효용이 안 돼요. 지금 뭐 수력 그 발전하고 있나요 4대강에? 저 지금 뭐 그대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효용성이 없겠죠. 수지가 안 나오죠. 그게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예,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4대강 주변에 보면은 옛날엔 농사들도 많이 짓고 다 이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이제 그 4대강 공사했는데 그 땅들 유수지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요즘 저기 침수 지역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줄을 수밖에 없죠. 그 침수하던 지역을요 전부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한 250만 평 이상을 쫓아내 버렸어요 사람을. 거기 강 둔치나 농사 짓고 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침수 될 수가 없죠. 침수 면적이 아니 300몇 분이 아니라
1000분의 1 마무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예 침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침수대- 침수 지역을 다 이주시켜 버리고 그걸 강으로 만들어. 아니, 쫓아내버렸죠, 아예. 쫓아내고. 거기서 강은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 유기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고가의 채소들, 좋은 채소들이 나왔어요. 그거를 전부 다 내몰아버렸는데 침수 안 될 수밖에 없죠. 요즘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쫓아내버렸는데 뭐가 침수됩니까? 침수될 일이 없죠. 이 모르는 사람들은 4대강을 해서 뭐 침수가 안 된다 하니까 사실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쫓아내버렸는데 이 침수될 일이 언론의 문제, 언론들이 쫓아냈다는 얘기는 안 쓰거든요. 쫓아냈죠.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침수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수지에 그 같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포보만 가봐도 그 모래를 파다가 막 그 밖에다 엄청 쌓아놨거든요. 네. 그거 도로 지금 제가 이포보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 뭐 4m인가 6m 판대 가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어요. 아니 모래가 차가지고 거기 그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팠던 데가. 네. 그러면 파낸 모래가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파란 모래는 아니 파낸 모래는 안 그건 들어갔지만 어디로 다시- 사라졌는지 몰라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모래를 아마 먹었겠죠. 팔아먹었겠죠. 뭐 모래 공짜로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팔아먹었다고 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그것도 좀 조사 대상이 예, 되겠네요. 예. 이번 감사에서. 그럼요. 이번 저기 중요하죠. 그 감사원에서 이명박 4대강 감사하시는 분들은 그 모래가 어디로 갔는지도 꼭 좀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된 그거는 감사했는지 모르겠고 뭐, 네. 그 감사 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감사했고 두 번째는요. 자 모래가 좀 하는 거는요. 강은요.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왜? 첫째 모래가 쌓이는 이유는요.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말해서 물에 점성이 생깁니다. 오염물질 생기면 그게 모래가 응집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모래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이 자라고 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모래가 쌓인다는 거는 강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모래 속에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강이 스스로 그렇게 자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저기 그 아까 말씀했듯이 미생물이 쌓이고 식물이 자라는데 갈대가 그렇게 오염을 많이 흡수해서 정화시킨다면서요? 갈대도 있지만 뭐 수생식물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갈대가 많이 시키는 것만 아니에요. 구례옥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수변에 있는 수초는 대단히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왜? 그들의 먹이는 유기물질입니다. 저번에 홍준표 그 자유당인가 무슨 당이 있죠? 자유한국당. 예. 뭐 그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한당이라고 이렇게 예,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 후보로 했던 홍준표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질서와 인 때문에 그 녹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와 인은 그냥 널려 있습니다. 모든 게 질소화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기 자기들 먹이로 삼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또 생물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파내버리는데 전부 다 걷어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걷어내버렸기 때문에 그걸 정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강이 옛날 파기 전으로 다시 다 복원될 것 같은데. 많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판 게 오히려 또 뭐 그 다른 그 지역에 흙이나 모래가 와서 또 뭐 그 막혀지니까 침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쇄골 현상이나 이런 현상도 있기는 있지만 자연은요 자기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재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되기 위해서 나는 게 자연재앙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재앙의 에너지보다 인간이 막는 에너지가 더 크면 재앙이 안 나는 거고 그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재앙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뭐 이 지구가 태어나면서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범죄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은 그걸 원위치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날치기로 시작해서 설계도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 다 감사 대상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이고. 근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든 겁니까? 뭐 20몇 조 하는데 확실하니 얼마나 들고 22조는 공식적인 30조가 들어갔습니다. 30조요? 예. 근데 22조와 수상공사 8조. 그리고 1년에 그 유지 예산이 약 1조 2천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장공사의 보전 비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대강 공사 이후에 6년 그러면 7조 8조 합친다면 없이 잡아도 40조는 들어갔지 않냐 싶습니다. 이건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추산입니다. 정확한 그 액수는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어떤 그 불법성 뭐 특수 무슨 채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불법성은 어떻게 그 당시 국편으로서 그런데 이제 뭐 국가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말입니다. 초법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법은 필요 없었어요. 내가 하는 게 하고 나중에 법으로 뭐 하자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후에 이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안 하니?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10장 습관을 그대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회사 10장이 무조건 공사부터 하고 땅 파고 돈 불법이 뭐든 막 쓰레기 매립해버리고 하는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뒤에 가서 돈으로 메꾸고 허가 받고요 불법에 넣고 그런 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그 당시 72년도인가 이명박이 그 어떤 건설 문제 때문에 수배된 일도 있고 기사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많은 장과들이 그런 부분에도 전과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불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거나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게 이명박 나는 무리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든 편법이든 범죄 행위든 이걸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합리화시키고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들여다보면 불법성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산 확보는 국회 제들들이 날치기 통과했으니까 저쪽 수자원공사나 뭐 특수제 발행하는 등등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정확한 사항을 모르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4대강이 이제 완공이 돼서 네.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보를 다시 개방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 4대강 사업의 완공하면서 또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한 걸로 국회의원직 사표까지 내면서 그 완공 후에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4대강 보를 먹으면 녹조가 심각할 거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 입에도 수시로 얘기했고 또 강물은 썩을 것이다. 왜 썩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사실대로 녹조 발생해서 사실 뭐 아주 녹색의 강물로 만들었죠. 강물이. 그래서 이제 뭐 녹조라떼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참 불행한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는 사실은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죠.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주민들이 그 4대강 특수효과를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아무리 특수효과가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4대강 강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물들이 전부 다 잡초만 묻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일부는 사용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사실 예산 낭비, 철저한 예산 낭비 사업이었죠. 그리고 물은 강물은 이미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제 재앙이 그대로 놔둔다면 큰 재앙이 올 겁니다. 큰 재앙이 왜? 자연이 더 큰 힘으로 복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다면 어떤 4대강 강가에 대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의 어떤 그 복원력에 의한 재앙뿐 아니라 지금 보면 그 식수 문제, 그 녹조에 뭐 독성 물질 등등 해가지고 뭐 경상도 분들은 지금 녹조에 그 독성 있는 물을 먹고 산다. 그래갖고 무슨 뭐 댐을 다시 막아서 뭐 원수로 쓰겠다 등등이 나오는데 그 볼을 개방해서 좀 물을 막게 하면은 좀 원수 취소하는데 좀 수질이 나아질까요? 지금 현재 그 정부가 하겠다는 그 정도 갖고는 녹조가 그렇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그리고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보다는 좀 개선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지금 제가 촬영강가를 가보니까 대부분 4급수로 변했습니다. 아, 4급수. 네, 4급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리고 녹조 현상은 사실 물이 가둔 부분도 있지만 유입원에서 정화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정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사업을 하면서 그걸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식물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제 어패류라든가 이것들이 지금 미생물이라든가 이것도 모래무덤이라든가 이것들이 전부 다 정약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오염된 게 그냥 강으로 그냥 막 따라 유입돼 버리는 거예요. 사대강 그 보호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을 열게 되면 수문을 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마 바닥이 드러나는 강에 그러니까 표면이 드러나는 면적이 좀 넓어지니까 그 부분 아마 정화가 좀 더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서 식물도 자라고 생물도 자랄 겁니다. 하지만 물 속에 담겨 있다면은 이건 좀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많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아, 지표면이 얘네 모래톱 같은 게 그렇죠. 고비고비 흐르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지금 세계 추세상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사대강 같이 파서 곧게 만든 강들을 다시 원래 고비고비 돌게 지금 만드는 걸로 뭐 다 그렇죠. 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엘베 같은 거 독일 같은 데 엘베 같은 다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로, 그렇게 도로강도 그렇고 하고 있죠. 원래대로 지금 봄만 10개 아니라 원래 모습대로 가야 맞다 이렇게. 그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제가 사대강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다면 2,000조 원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2,000조 원을 가지고도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결국 그거는 우리 시대에 못 오면 우리 수준들이 할 수밖에 없지. 포만 없애면 자연이 알아서 2,000조 자연이 알아서 복원해 준다고. 처음에는 이제 좀 재앙도 날 겁니다. 볼을 파괴하면 원위치로 못 돌아가게 몸부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감기를 앓았다든가 몸이 아프면 그 치유하기 위해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렇습니다. 그럼 봄만 열면 2,000조를 번다 돈을. 여름 게나 볼을 전부 다 철거하면 그러면 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전부 구비구비 이런 자연의 강이 생긴다. 예, 생긴 게고 처음에는 말입니다. 호가는 더 오염되는 것도 더 생길 겁니다. 초기에는 또 어떤 거는 맑아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긴 세월 흐르면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은 우리 유 전 의원님께서는 볼을 여는데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열어야 된다. 결국은 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여는 게 아니라 철거. 그렇게 해야 우리 그 후세에서는 자연의 어떤 오염되지 않은 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럼 지금처럼 살 정도 되면
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후손한테 진짜 뭔가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을 그 물려줘야죠. 당시 우스운 얘기가 있죠. 이제 IT 산업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 뭐 1위권으로 올라갔는데 네. 이명박 와가지고는 강 파서 경기 살린다고 IT 다 죽어가지고 OECD 꼴찌로 갔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라는 건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응징을 해야 이런 흑역사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필기정입니다. 사필기정이에요. 그 사람이 잘했다면 추앙받을 것이고 잘못했다면 국민의 애면을 당할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취임 얼마 있어서 그 특별감사를 지시를 하고 양산에 있으면서 저도 깜짝 놀라게 이렇게 급히 전화했는데 이제 감사에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감사에 들어가면은 그 감사를 꼭 해야 될 점들, 그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 좀 예산 확보부터 설계부터 해서 그거 좀 그 사람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 좀 제대로 하라고.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저항이 심할 겁니다. 또 기본 기득 세력들이 저항이 심할 겁니다. 또 심한 부류들 있죠. 돈 가진 자들, 재벌, 또 거기에 기생 언론, 또 기생 권력, 지금 말해서 검찰이나 법원 권력이죠. 검찰. 또 뭐 감사원도 똑같은 분이죠. 감사원도 똑같은 무리인데 그들이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대통령 목만 나쁠 겁니다. 빨리 대통령께서 시스템을 바꿔야죠. 국가 개선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서 그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우선돼야 됩니다. 4대강 감사 부분도 감사원의 인적 어떤 청산을 좀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인적 청산이 안 됐는데 전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전에 부실감사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장 바뀌었습니까? 감사위원 바꿨습니까?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그대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참 여볼 땐 존경스러울 만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사람이 안 바뀌어서 감사가 부실하다 한 사람이 또 오니까 다시 들춰내면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감사가 부실 감사고 직무유기가 되니까 대충 덮어갈 거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관계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감사는 새로운 감사, 그 과거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유 전 의원님께서도 간곡히 그걸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어떤 인적 구성을 해서 4대강 감사를 해야 된다. 4대강 문제나 기타의 지금 이제 그 사드 문제나 이 문제는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라고 봐서 감사의 문제는 공직기강이 무너져버린 이러한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거는 감사원이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 권한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게 정상적인 얘기죠. 그렇죠. 민정수석실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요. 예, 그럼요. 그걸 지금 감사원이나 지금 우리 국가는요 행정인은 그 이임받지 않는 권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행을 해버려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정 관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지 맘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고 기득하고 앞잡이 돼서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특별감사 지시가 현 감사원 체제로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 되겠죠. 안 됩니다. 그 제대로 된 감사 결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 미진하면 다시 내사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우리 전 의원님도 그 부분을 관심 깊게 저한테 말씀을 냈는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서 이명박의 그 사자방 있잖아요. 4대강 자원유교 방산비리를 조사를 시키겠다. 그럼 적폐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수사권이나를 가지고 있는 조사위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대통령의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또 추구하는 방향도 대단히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고요. 대통령이 지금 하시고 싶어도 현재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국민의 지지는 있는데 저 무리들은요 국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이에요. 그때도 약간 숨는 것 같지만 그걸 지네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이번 변하지 않습니다. 촛불로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저렇게 구속까지 됐는데 무섭지 않을까요? 좀 천만에 아니 천만에 저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냄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국민들이 그 어떤 박근혜와 다름없는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시기가 지나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보다는요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집니다. 박근혜도 쫓아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보는 게 생각지도 않은 저기 생각해 보십시오. 4.19 이후에 나라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촛불 집회 이후로 나라 제대로 됐습니까?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과거에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문주기 오고 현재도 그 어떤 SNS나 이런 것들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점은 과거하고 좀 다른 분이라 저는 전 의원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은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적폐 세력들이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는 또 한 번 다시 요동치는 반발의 어떤 촛불 집회라든지 나올 거라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을 봅니다. 보고 또 대통령은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박근혜 지금 제가 최순실 사태를 가지고 그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이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민혁명군의 대장이십니다. 예, 그렇게 그 역할을 충실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민혁명군이라는 게 사실 총과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총과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총과 무기라는 게 뭡니까? 여론 조작할 수 있는 여론과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과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과 무기를 가지지 않는 용맹함으로 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 의식 있는 시민들이 그를 위해서 늘 빌어주고 희생하고 앞장서야 되겠죠. 그분을 위해서. 결국 지금 그 시민혁명군 대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혁명군 대장은 첫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쳐도 시민혁명을 믿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저는 이 시민혁명이 성공할 거다. 지금 시민혁명의 성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5년 후에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해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그래서 정권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정권 예. 누구 정파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건 시민혁명과 압도적 표차 이걸 당선된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잘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잘해줄 거라 믿는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또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지금 현재 총리 인준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시민혁명군 대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고 네. 혁명군 대장답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나도 오늘 시민혁명군 대장이라는 거는 처음 이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듣는데 기분 좋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개인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밝아지려면 성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실패해서 다시 홍준표가 다음 5년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이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겠죠. 있을 수 없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경선 때부터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모 씨가 그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경쟁되는 이제 타당의 대통령 후보 쪽에서 강력한 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건 맞다. 하지만 사명감이 안 보이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시기에 사명감이 전 느껴졌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후보를 떠나서 그분을 지지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분들을 도왔잖아요. 이유 없이 도왔잖아요. 하여튼 잘 될 거라 믿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4대 사업은 망국적 사업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온갖 경강부회로 지금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치수 잘했기 때문에 재앙이 없었다. 재앙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강가에 침수되고 또한 그 안에서 재해가 일어났던 걸 모두 거둬 없었습니다. 재앙이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또 독조 문제가 질서와 인 요인이다. 맞는 거 같지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질서와 인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모두 제거해버린 게 4대강 사업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확실한 것은 4대강 사업은 공사 도면이 완성되기 전에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보기초 모든 부분이 공사 설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국가사업, 국책사업, 그것도 30조 원씩이 드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추진 과정, 배경, 또 추진 이후에 또 이 4대강 사업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항상 지키는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또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똑같은 일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사실 자연환경이나
뭐 국토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국가 사업에 대한 어떤 초석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뭐 앞으로도 더 자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그 4대강 부분에 감사나 조사가 미진하면 좀 고견을 좀 뭐 저기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 풀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그 뒤통수 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막아서 뒤통수를 좀 덜 맞게 좀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그 유원일천 의원님을 모시고 이명박 국민기만범 이명박이 그 벌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 불법성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갔는데 특별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별조사로 다시 전환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이명박 응징을 위해서 오늘 이 대부도까지 와서 유원일천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